6주차 첫 번째 강의 세 번째 모듈 빅5라는 좀 신기한 이름의 노테이션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일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얼마나 오래 걸리냐,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성능이 좋냐라는 거를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검증을 좀 스마트하게 잘하고 싶은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의 가격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들어가는 기회비용 혹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에 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텐데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의 프로그램 코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엑스큐션 코스트, 방금 말씀드린 개발된 프로그램을 쓰는데 걸리는 어떤 비용, 뭐가 있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진짜 싫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주구장창 했던 얘기가 다시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거냐. 근데 두 번째, 이것도 문제인데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면 또 아주 싫습니다. 메모리가 들어가면 아주 싫다.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돌렸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다 멈췄다. 그래서 내가 뭐 컨트롤 알트 델타로 작업 관리자를 열었더니 내가 돌렸던 알고리즘이 메모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 그럼 이제 그걸 평생 안 하겠죠.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도 안 좋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도 안 좋아서 저희가 알고리즘 짤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 타입의 코스트가 있는데 이게 실제 회사에서 일할 때 아주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베이직한 원리를 배우는 이 코스에서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개발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냐. 사용자 입장 말고 개발자 입장에서 개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내가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을 1년이 더 늦게 개발했다. 내 경쟁자보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내 경쟁자는 조금 덜 좋은 프로그램인데 1년 전에 개발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더 좋다고 막 개발할 동안 1년 동안 이미 내 경쟁자가 그 프로그램이 다 온 세상에 퍼져서 다 쓰고 있어요. 1년 동안 돈도 무진장 많이 벌었어. 근데 이제 내가 더 좋다고 세상에 어필했을 때 일단 홍보하는 비용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내 프로그램이 세상에 쓰이기까지 너무 어렵다. 그럼 실제적인 가치가 없는 프로그램이 되잖아요. 아무도 안 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상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first is the best 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드가 조금 더러워도 막 기한을 맞춰서 빨리 개발해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게임 업계, 아주 코드가 지저분한 걸로 유명한데 게이머들이 절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개발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능이 최적화되기도 쉽지 않겠죠, 당연히. 빨리 개발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쓴 코드를 남들이 읽기 쉽냐? 하나의 글이거든요, 코드가. 하나의 글인데 그 글로써 다른 사람들이 잘 읽을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남들이 읽기 싫은 코드는, 읽기 어려운 코드는 내 팀의 생산성을 아주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나만 개발자가 아니라 회사 입장에선 100명의 개발자가 함께 빠르게 개발할 수 있어야 프로덕티비티가 높은 건데 한 명의 개발자가 코드를 개발세발 써놓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99명이 그걸 읽고 해석하느라고 시간을 소모한다? 그럼 돈 낭비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안 좋은 거죠. 내가 조금 불친절함으로 인해서 팀 전체의 생산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리더빌리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modifiability, maintainability 이런 건데, 자, 내가 짠 코드가 너무 이해하기 복잡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어딜 수정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딜 수정해야 이걸 뭔가 고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어디가 수정하면 편하다라는 게 딱 핀포인팅이 되면 사람들이 내 걸 가지고 충분히 쉽게 바꿀 텐데, 막 내 코드가 스파게티여서 여길 바꿨더니 저기도 바꿔야 되고 저기도 바꿔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면 모디파이어빌리티가 좋은 게 아니죠. 그죠? 메인터네이터빌리티도 좋은 게 아니죠. 에러가 났는데 그 에러를 고치려고 했더니 어디를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 아주 안 좋은 코드입니다. 이런 게 이제 현실에선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현실의 코드는 정말 복잡하거든요. 너무 커서 내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100만 라인, 1000만 라인 그냥 넘어가는 코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아주 중요한 파트지만 우리처럼 한 5줄, 6줄 짜는 코드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저희가 테스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이 부분, 타임 컴플렉시티랑 메모리 컴플렉시티를 위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을 나오고 심지어 컴공생이라도 해도 대학 수준에서 수업을 마친 뒤에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내 코드는 성능이 좋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내 코드를 이해 못해. 그럼 이런 바보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얘네들은 뭐 코드 프로그램도 제대로 안 배웠나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수업에서 타임 컴플렉스랑 메모리 컴플렉스만 다뤘다고 다른 코스트를 지금 무시한 상태로 교육이 되면 그렇게 치우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직접 이 부분을 다루진 않더라도 계속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럼 지금부터는 어쨌든 프랙티컬한 거지만 프로그래밍 코스트는 없다고 치고 타임 컴플렉시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타임 컴플렉시티를 계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직접 돌려보고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타임 모듈 같은 걸 써가지고 파이썬에서 직접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장점은 뭐냐면 실제 시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몇 초인지, 몇 분인지 실제로 알 수 있다는 거고 재는 것도 방법은 간단하죠. 그냥 타임 모듈 계산해서 스타트 타임, 엔드 타임 한 다음에 2개 빼면 되니까.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이 시간 재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뭐냐면은 내 알고리즘이 1시간 걸리는 알고리즘이다. 그 1시간을 재려면 실제 1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 1시간 동안 난 컴퓨터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것만 돌리고 있어야 돼요. 만약 내 알고리즘이 혹시 잘못 만들어가지고 한 10일 정도 걸리는 알고리즘이다. 네, 컴퓨터를 10일 동안 못 씁니다. 그냥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엄청 사실 실제적으로 별로 안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결과물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가 좀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알고리즘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데 너무 변동폭이 커요. 현재 내가 예를 들면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으로 실제 타임 모듈을 써서 시간을 계산하는데 내가 그동안 막 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롤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컴퓨터가 열심히 롤을 위해서 메모리도 할당하고 CPU도 쓰고 하느라고 내 알고리즘을 위해서 딱히 힘을 쏟지 못했어.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알고리즘 실행하는데. 그런데 두 번째 알고리즘을 계산할 때는 내가 컴퓨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 그럼 100% 컴퓨터가 이 알고리즘에 집중하면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막 성능이 들쑥날쑥하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도입한 게 실제 실행하지 않고도 그냥 코드만 보고도 대충 어떤 시간에 대한 감을 잡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했던 부분이 다 이런 거죠. 각각의 오퍼레이션들이 몇 번이나 실행되는가, 특히 뭐에 비례하도록 인풋 사이즈가 n일 때 그 n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나타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실제 재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점은 기계가 어떤 상태이고 뭐 이거에 영향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특별히 뭘 할 수 있냐면 알고리즘의 스케일러빌리티를 알 수 있다. 뭐냐면 n이 커짐에 따라서 어떤 그래프 모양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n이 작을 때야 대동소이 하겠지만 n이 커짐에 따라서 뭔가 확 그래프 개형이 차이가 나는 걸 보여준다면 이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무진장 많아질 때 좋은 알고리즘일까 아닐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점은 내가 또 어느 세월에 if가 몇 번 실행되고 else가 몇 번 실행되고 이걸 또 다 세고 앉아 있냐. 너무 싫다. 귀찮다라는 게 안 좋은 점이고 실제 시간은 아니다. 뭐 이게 안 좋은 점인데 대부분 어쨌든 이 밑에 부분을 통해서 프랙티컬하게 뭔가를 하겠죠. 왜냐하면 일단 이 위에 부분은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거를 프랙티컬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밑에 부분을 하는데 좀 더 간소하게 하고 싶은 게 이제 빅 O입니다. 간소하게. 뭐냐면 저희는 어차피 n이 무진장 클 때 어떤 성능인지가 궁금하지 n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때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n이 엄청 클 때 결국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리미테이션 거는 거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될 거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일일이 다 셀 필요는 없다. 그래서 n이 엄청 클 때만 나타낼 수 있도록 간소화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리니어 설치를 하는데 하나하나 센다면 예를 들면 이거 내가 현재 밸류가 타겟 밸류니? 라고 체크하는 이 부분이 몇 번 실행되는지 다 재야 되는데 이게 변동폭이 있죠. 제일 운이 좋아서 바로 찾으면 한 번, 운이 나빠서 끝까지 다 찾으면 n번. 그래서 1 to n으로의 변동폭이 있고 그리고 셀렉션 솔트처럼 좀 더 복잡한 경우는 오퍼레이션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 이런 스몰 리스트 어사인 하는 거 얼마나 걸릴까요? for loop 돌리는 크기만큼. 아이고 이건 왜 여기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n만큼 돌아가겠죠? n만큼 돌아가고 이 속에 있는 이거 비교하는 부분은 n 제곱 마이너스 n번만큼 들어가고 이거 저번에 슬라이드에 나왔던 거 그냥 한 번 더 풀어서 계산한 거밖에 안 되죠. 근데 이 스몰 리스트를 J로 업데이트하는 부분은 변동폭이 좀 있어요. 가장 작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한 번도 안 걸릴 수도 있죠. 스몰 리스트가 하필 제일 왼쪽에 있는 애가 제일 작았을 경우에는 이 수문은 여러 번 돌리지만 이 수문에 걸려서 이 안으로는 한 번도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빵번. 제일 운 나쁜 경우에는 계속 찾는 족족 다 나보다 작아. 그럼 계속 바꿔야 돼. 그래서 최악이 이만큼. 그 다음에 스와핑은 이 이너 폴로박은 전혀 상관없이 바깥쪽에 있으니까 n번.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계산해야 되는데 요지는 이제 이렇게 하기 싫다는 거겠죠. 그죠? 결국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물어보면 어심토틱 어나리시스는 n이 엄청 클 때의 어나리시스예요. n이 엄청 클 때. 예를 들면 지금 알고리즘 1은 오퍼레이션 수를 다 카운팅 했더니 2의 n 제곱이었어요. 알고리즘 2는 500 곱하기 n이었어요. 그럼 뭐가 더 좋냐라고 했을 때 자, x축이 인풋 사이즈 개수라고 칩시다. n인 거죠, n. n이 0부터 100일 때는 500n이 훨씬 오래 걸려요. 500n이 훨씬 오래 걸려요. 그런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다? n이 엄청 커지니까 결국에는 네, 상대도 안 되게 이제 성능 차이가 나죠. 500n이 훨씬 빠릅니다. 2의 n제곱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결국엔 뭐냐면 펑션의 쉐입이 중요한 거고 이 쉐입은 order of growth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상수 뭐 2냐 500이냐 이런 거 뭐 딱히 관심 없다. 우리 뭐 리미테이션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결국 살아남는 것은 여기에 지수 쪽에 숫자가 제일 큰 놈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빵 처리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 작업을 좀 더 포멀하게, 심플하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올더로 그로스만 찾으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카운트가 다 돼 있다고 쳤을 때 가장 최악의 경우만 남긴다. 좀 이렇게 변동폭이 있을 때 우리 뭐 관심 없어요. 운이 좋아서 뭐 빵이다. 관심 없습니다.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없어졌죠. 없어졌고 여기서 오퍼레이션들 중에서 가장 올더로 그로스가 큰 놈만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얘 다 없어지죠. 그리고 둘 다 크니까 하나 그냥 고르면 돼요. 아무거나 고르면 뭐 얘를 골랐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벌써 세 개가 다 없어졌네요. 그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오퍼레이션에서 당연히 또 하이스트 올더만 남기고 다 없앱니다. 그럼 얘 없어지겠죠? 상수 필요 없습니다. 상수 같은 거는 함수 모양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수도 없어지고 결국 n제곱 남는 거예요. n제곱. 올더 크로스. 근데 worst case 올더 크로스입니다. 그게 n제곱이다. 그러면 이제 비고 노테이션을 이제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포멀해서 괜히 어려운 느낌이 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t의 n이라는 n을 파라미터로 가진 어떤 함수가 있어요. 아까 저희 셀렉션 솔트처럼 뭐 n 제곱 마이너스 n을 뭐 2로 나누고 뭐 거기다 플러스 n을 하고 막 이런 복잡한 어떤 t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함수가 올더로 크로스가 만약 fn이라는 뭐 아마도 심플한 함수겠죠. n 제곱 뭐 n 세제곱 이런 심플한 함수 다 걷어낸 상태에서 심플한 함수보다 올더로 크로스가 같거나 작으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우리가 하도록 합니다. tn이 여기에 포함된다. 뭐에 포함되냐면 fn의 5라는 함수. 그러니까 fn의 올더로 크로스에 포함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때 5가 뭐냐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빅 O입니다. 빅 O. 큰 O. 대문자 O로 표시하는 겁니다. 올더로 브로스여서 5인 거예요. 5. 그래서 뭐 수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만약에 방금 얘기했던 이게 true가 되려면 뭐 네, 이건 그냥 수학적인 얘기인데 K라는 양수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양수가 뭐냐면 TN이 K 곱하기 FN보다 언젠간 작아져야 돼요. 언제? N이 엄청 커질 때. 그런 K를 찾을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 같거나 작은 거니까 500N이 언젠가는 시간이 많이 흐르면 2의 N제곱보다 훨씬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뭐 K가 뭐냐면 뭐 2를 넣든 뭐 1을 넣든 뭘 넣든 간에 어쨌든 이 FN보다 작아지잖아요, 결국. 그죠? N이 커지게 되면 FN이 N제곱이고 뭐 TN이 뭐 500N이든 1000N이든 뭐 10만 N이든 뭐 그런 걸 쳤을 때 언젠가는 작아지잖아요, 얘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N0라는 어떤 엄청나게 큰 밸류보다 커질 때 무조건 이게 참이 되는 K를 찾을 수 있으면 된다. 근데 그냥 그래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모양이 위로 치솟는 모양이면 되는 겁니다. example. 자, 이런 복잡한 t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결국 올더 그로스로 big O 노테이션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건데요. 뭐냐면 n제곱 필요 없고 상수도 필요 없으니까 결국 n의 5제곱이 증가하는 속도나 이 tn이 증가하는 속도나 똑같다. 그죠? 똑같은 거죠. 그리고 n분의 1 플러스 100은 자 n분의 1은 심지어 감소하는 애니까 살아남을 필요가 없죠. 상수가 차라리 낫죠. 그리고 100이나 1이나 똑같은 거니까 상수를 대표하는 건 1로 보통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친구는 보니까 자, 코사인 n은 증가 감소의 역할이 없죠. 계속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출렁출렁 되니까 그죠? 상수나 마찬가지예요. 없앱니다.
없애고 그다음에 n 제곱만 남기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올드로 크로스 n 제곱. 자, 그다음에 이 두 개인데 n 제곱처럼 이제 리니어하게 하는 거랑 지수가 들어가는 거랑 사실 뭐 비교가 안 되죠. 지수에 들어가는 게 훨씬 파워가 세고 그다음에 지수에다가 여기에 리니어한 쪽에 n이 들어가고 두 개 다 중요해요. 이 중에 n을 섣불리 빼면 그래프 개형이 바뀝니다. 그건 당연하죠. 마치 n이랑 n제곱이 그래프 개형이 다른 거랑 마찬가지로 2의 2 n승과 n 곱하기 2의 n승은 그래프 개형이 또 한 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n이 들어간 이 부분은 다 남겨서 n의 2의 2 n승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2는 상수니까 없애도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마치 n의 제곱에서 2가 상수니까 없애도 되지 않느냐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수에 있는 친구는 섣불리 없애면 안 되겠죠. 그래서 summary, 빅 O라는 우리가 타임 컴플렉시든 메모리 컴플렉시든 심지어 n이라는 함수의 올더로 그로스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방법이 있었다. 컴플렉스를 나타낼 때 아주 자주 쓰여서 저희는 알고리즘을 보는 순간 이제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의 타임 컴플렉시티는 빅 O로 뭐뭐고 메모리 컴플렉시티도 빅 O로 뭐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심터틱 비헤이비어에 초점을 맞춘다. 그 다음에 머신에다 알고리즘을 직접 돌리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다. 네, 여기까지 하면 끝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